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경제의 핵심 역량이고 수출 대한민국을 이끌던 조선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KBS 9시 뉴스 경남 소식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거제 한내 조선산단의 현장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내용으로 KBS 창원과 진주방송국이 공동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선산업의 위기, 경남의 주력 산업인 만큼 경기 침체 여파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거제는 구조조정 칼바람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립 20주년을 앞뒀던 중견 조선업체가 텅 비었습니다. 근로자 52명은 폐업으로 2억 5천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4-5곳도 부도가 나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왜 저는 한 300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때 빚이요. 한 2년이 넘었는데. 지난 7월 말 폐업한 거제 오비산단의 한 중견업체. 직원 112명에 17억 3,7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협력업체 5-6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성내공단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회사는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넘었고 한 회사는 내년 3월까지 하면 물량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조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로 빼곡합니다. 석 달 후 월급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50대 용접공은 6개월 매달린 끝에 받을 돈이 46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 나고 뭐 일 없다고 요즘 일하러 가기 돈 받기도 힘들어서 일하러 가기도 무서워.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수주 불량이 끝나는 상반기 이후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들이 이제 소진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이렇게 올 거라고 해서 그때 올해 못지않게 또 체불임금이라든지 조선업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거제는 물론 경남 전체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거제 지역 조선소 빅2의 구조조정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내협력사와 사회하청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가운데 올해 폐업한 업체는 21곳, 삼성중공업도 11곳에 이릅니다. 협력업체의 파산과 폐업은 임금 체불로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의 체불 근로자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금액은 54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의 채당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채당금은 파산한 사업장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06억 원이 지급돼 지난해의 2.4배가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1,000명이 늘어 실업률이 2.3%에서 3.6%로 1.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2%포인트의 6.5배 수준입니다. 이처럼 조선을 나타내는 지수도 최악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재 선박 수주 잔량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1위인데요. 추가 수주 확보가 중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드는 작업은 이곳 거제에서 밤 늦게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지금 시각이 9시 반이 넘었는데요. 밤 늦게까지도 선박 건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옥포조선소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수주한 심해 유전개발용 수추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로 직원 천여 명이 밤 10시까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117척, 금액으로는 350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중공업도 현재 수주 잔량이 95척, 279억 달러로 인도기일을 맞추느라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2년 내에 작업이 끝납니다. 따라서 추가 수주를 해야 하는데요.
대우조선은 올해 LNG 운반선 2척과 원유 운반선 6척, 특수선 3척 등 모두 11척을 13억 달러에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지난 9월 LNG선 2척에 이어 10월에도 유저선 7척 등 모두 9척, 8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에는 유가 상승과 LNG 수요 증가로 관련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추가 수주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00명이 넘는 숙련공과 고급 전문 인력이 조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데다 자칫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500명 희망퇴직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직영 인력 40%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내협력사를 포함해 경남에서 지난 4월부터 5달 동안 17,000명이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을 통해 분석했더니 조선업종의 재취업은 1년 사이에 58%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줄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숙련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뭔가 이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조선강국 일본이 불황기 구조조정으로 설비와 인력 등 핵심 역량을 잃어버려 호황기에 대응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우리도 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선 빅3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7조 3천억 원. 비싼 수업료까지 치르면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인력까지 잃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의 구조조정 단계에 딱 가가지고 그 수업을 한 멤버들을 만약 쳐내거나 이쪽 업체에서 일 안 하고 있다가 그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조선업 퇴직자 지원 사업에 구직 신청한 1,000명 가운데 370여 명이 설계 또는 연구 인력이었습니다. 때문에 핵심 기술 인력을 흡수하며 불황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불황의 칼바람 속에서도 조선산업은 향후 수년 이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경쟁력을 잃지 않고 견뎌야 호황기를 잘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만드는 창원의 한 중견기업. 배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한 물을 배출하기 전에 정화 살균하는 장치입니다. 설치가 의무화돼 5년간 시장 규모가 4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만 대를 다 다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저는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교체해야 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주 이제 무궁무진하다. 선박 평형수와 배기가스 규제 등은 선박 교체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감산 타결로 유가 상승도 예상돼 선박 발주 기대를 높입니다. 호황기에 비할 수 없지만 세계 선박 발주는 2020년에 과거 5년 평균의 84%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관건은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자재 국산화율이 주력 선종은 90%에 이르지만 고부가가치의 LNG 선박은 75%, 해양 플랜트는 20%에 불과합니다. 시장 수요에 맞게 기자재 집합체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기자재를 완성된 플랜트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실증 테스트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R&D 과정을 통해서 장비들은 개발이 됐지만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인 시장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전문가들은 기자재 업체 생존과 대형 조선소와 선순환을 위해서 중소형 조선에 대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포느 큰고니 사체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3주가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우포늪,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우포늪으로 가는 도로에도 방역 초소 4곳이 설치됐습니다. 안에 말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아예 차단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경상남도도 철새도래지 긴급 방역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통 이달 중순 이후로 철새 유입이 떨어지는 데다 감염된 오리의 최대 잠복기인 2주를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추가 검출이나 발병 여부가 AI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차량, 사람, 가족, 또 친인척, 종사하는 인원들을 외부로부터의 차단, 또 가능하면 차량도 꼭 소독된 차량, 꼭 필요한 차량만. 문제는 날씨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심해지면 철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파의 어떤 기온 저하가 심해질 경우에는 북쪽이나 또는 지금 서쪽이나 동쪽에 있던 개체군들이 이쪽으로 우포늪이나 주남, 낙동강 하구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AI로 14만 8천 마리를 매몰 처분했던 지난 2014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1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에 있던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건물 3개 층이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 13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15층까지 번지며 3개 층을 모두 태웁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불티는 건물 외벽을 타고 불기둥을 만듭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소방헬기 세대가 공중 진화에 나서 했습니다. 건물에서 저도 불길이 그래 솟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겁날 정도로 막 불길이 활활 타고 올라서. 완전히 탄 3개 층은 모두 입주민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나 손님 등 건물 안에 있던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물 내장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여서 불길은 2시간여 만에 겨우 잡혔습니다. 실내가 검은 연기, 농연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대원들이 활동할 때 지금 시야포가 안 돼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중학생 6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중학생들이 발화 지점 부근에 라이터를 던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재경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사안으로 탄핵 소추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며 하야나 사임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어제 항소심 2차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정식 공판을 하고 홍 지사 측의 금품 수수 과정을 보도했던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천시가 1등급을 받아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유일하게 1등급을, 창원시와 사천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경상남도 교육청과 통영시는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함양군과 의령군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수기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박 할머니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지병 악화로 남해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현장 스튜디오에서 다시 뛰는 경남 특집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조선 산업 활성화에 KBS는 경남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